요즘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 트렌드를. 불화쟁이들이라니까요, 투자자들은. 맨날 돈 없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산, 상가, 오피스텔 등 월세 수입이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이라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알진 못하지만 책으로 본 경험으로 봐서는 지산은 월세 수익이 나쁘진 않고 대출이 됐을 경우에 대출 금액 대비 실투자금 대비 월세 수익은 뭐 좋은 것은 10%가 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다만 그걸 어느 정도 잘 돼서 수익이 났을 때 팔고 나오기가 어렵다는 말들을 상당히 많이 들어서 지산 투자는 뭐 정말 수익률이 10% 이상 나고 어느 정도 내가 안정적인 수익, 월세 수익을 만들어야 되겠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금이 뭐 1억, 2억이 넘어간다면은 한번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다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책에서 배울 때는 오피는 안 오른다 했지만 그게 요즘은 무참히 깨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역세권이나 기존 아파트처럼 투룸, 쓰리룸의 아파트형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이 몇 억씩 된 곳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정관념을 약간 깰 필요는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는 그냥 살 때는 대출이 되겠지만 나중에 뭐 전세 세입자를 맞추거나 하면 주택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기보다는 그게 투자 가치가 있는지 오피스텔도 잘 판단하시되 다만 기존 오피스텔에 뭐 피를 주고 사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조금 뭐 판단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만 신축 오피스텔이 강세인 뭐 판교라든지 그런 것도 다 오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지역 분석이 바탕이 돼서 그런 투자 분석을 오피스텔에 해서 내가 이걸 주택수가 잡혀도 내가 투자금 1억 넣었는데 2년 동안 여기 2, 3억 오를 것 같아. 그러면 하셔도 되는 거지. 뭐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른 여러 지식산업센터보다 여기가 항상 업체들이 바글바글해서 서로 들어오려는 지산이라면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걸 그냥 업자나 어떤 부동산 통해서 아, 뭐 한 자리 좋은 데 있는데 그냥 호갱 노노처럼 호갱이 되셔가지고 그거에 낚여가지고 가보지도 않고 그냥 뭐 브로셔만 보고 브로셔 보면요 다 좋아요. 저도 예전에 개인 프랜차이즈 떡볶이 사업도 해봤습니다. 아는 형님 믿고. 근데 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 영업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영업을 해서 본사의 매출을 많이 20, 30%까지 올리다 보니까 그 선배를 너무 믿었죠. 그러니까 믿다 보니까 정작 내가 낼 매장을 그냥 믿고 상권 분석 강남역이니까 너무 좋아. 그것까지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계약을 덜컥 해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영업을 잘하는 저한테 족쇄가 달려있던 거는 일반 오프 매장이 아니었고 로드샵이 아니었고 푸드코트 안에 들어가 있던 떡볶이 프랜차이즈였죠. 맛이 좋다고 해서 그리고 여기가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다음 투자자든 실거주자들이 살 수 있고 그 가격을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정말 뭐 자료만 보지 마시고 정말 저는 항상 말하지만 내년 시장은 정말 발품 잘 파시면 시세보다 엄청 싼 것도 던지는 뭐 특히 6월 전에 던지는 물건들 뭐 많게는 5억짜리를 뭐 4, 5천 10% 이상 싸게 살 수도 있고 뭐 2, 3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금매가 금매인 줄 알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금매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가지고 5억짜리를 4억 5천에 줘도 부동산 중에 아무리 열변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주세요가 아니고 아니요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거지. 공부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전화하시죠? 나갔어요. 좀 약간 욕심을 지금은 좀 내려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장님 수익형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예. 제가 생각하는 수익형의 목적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형을 하면서 시세 차익을 원해. 그러니까 말은 수익형이라고 하는데 결국 목적은 시세 차익을 두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수익형은요. 말 그대로 수익형이고 거기서 시세 차익은 보너스고 그러면 그 수익형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 물건을 서포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종부세가 부담된다. 그러면 남은 돈으로 지식산업센터 선택해서 거기서 월세가 나와. 이걸로 내가 모으면은 내 가게에 부담 없이 종부세 낼 수 있겠네. 근데 지산이 떨어지더라도 그 종부세 커버해서 주택이 오르면 사실 서로 치고 나면 오르는 거거든요. 집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그건 버는 거기 때문에 해야죠. 그때는 수익형 투자를. 그래서 일단 수익형에 대한 접근을 대부분들이 말이 수익형이라 수익형 받으면서 시세 차익도 어떻게 낼까 이 질문이야 결국은. 근데 시세 차익은 보너스로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수익형이란 거는 시세 차익 내기 위한 다른 물건을 버티기 위한 그 서포트적인 물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또 지산이랑 상가랑 오피스텔을 좀 세분화해서 보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요즘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 트렌드를. 지금 지식산업센터 쓰는 주 수요층이 어떤지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재테크화가 정말 재택근무가 정말 더 활성화되면 사실 지식산업센터 수요 없어지겠죠. 그게 아니면 이제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이커머스잖아요.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도 다들 창고나 이런 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서로 시너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에서 앞으로 늘어날 수요들은 이커머스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는 공유 오피스 같은 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입지. 왜냐하면 상가도 그렇고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월세를 주려면 어떤 수요가 내 거에 월세를 들어올지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트렌드를 봤을 때 앞으로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걔네들이 좋아할 만한 입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선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상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유통이나 이런 게 많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가들이 더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걸 기회다. 어떤 분은 이제 상가는 끝났다. 이렇게 두 개를 갈려요. 갈리는데 저는 약간 이제 상가는 약간 후자 쪽에 저는 조금 가까운 편이긴 해요. 가까운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더 유통이나 이런 뭐 배달이나 쿠팡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옛날에 들어왔던 슈퍼마켓이나 아니면은 그 뭐 옷가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만한 입지들을 이제 걸러야겠죠. 왜? 그런 데들이 공실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이미 인터넷에서 다 이제 넘어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그러면 예전에는 1층 상가들이 좋았다면 지금은 1층 상가에 들어오는 게 사실 음식점 아니면은 애매해요, 이제. 다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다 위로 올라가도 괜찮은 업종들이거든요. 1층에 있어야 되는, 예전에는 유통들이 1층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와서 사가니까 있었는데 그게 애매한 포지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가에 대한 접근 방식도 앞으로 바뀔 트렌드 산업에 따라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형 오피스텔은 대부분 원룸, 투룸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지금 오피스텔이 오른다고 하니까 원룸, 투룸짜리도 다 오르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오피스텔이 오르는 이유는 주택의 대체품으로 오르는 겁니다.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룸, 투룸은 말 그대로 수익형으로만 받는 건데 자, 상가는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팔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도 내가 거기를 임차 주지 않더라도 진짜 그 어떤 사업을 하는 공장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팔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은 실수요자가 없고 원룸, 투룸짜리는 대부분 투자자한테 털고 나와야 됩니다. 수요층에서 일단은 많이 빠지죠. 많이 빠지고 그렇다는 소리는 앞으로 월세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시대 차익형에 있어서는 보너스 얻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오피스텔이 뜨거운 거는 3룸 이 정도 되는 것들이에요. 진짜 아파트의 대체품. 그 아파트이라고 부르죠. 요즘에는 똑같이 오피스텔인데 그런 것들을 시대 차익형으로 차라리 접근하는 게 지금은 나은 시장일 수도 있고요. 오피스텔 수익형 에 적합한 오피스텔 평형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로 맞추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피스텔 갭 투자라고 하죠, 보통. 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분양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신데 수익형으로만 생각한다면 오피스텔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기존 OP 투자를 뭐 한 5년, 10년 전에 하신 분들은 아마 땅을 치고 절대 OP 안 한다. 고정관념들이 강하셔서 그런데 지금 뭐 판교라든지 기타 핫한 OP에 피가 붙는 곳들을 보면 입지가 좋거나 교통 역세권이거나 기본 아이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들을 끼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은 딩크족이라든지 아기가 없는 집들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는 1인, 2인 가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이 아까 바생님 말씀처럼 투룸, 쓰리룸이라고 해서 뭐 아파트 구조랑 비슷해도 실제 사용 면적은 발코니 확장 면적이 없고 공급 계약 면적은 훨씬 더 높습니다. 한 20-30% 정도 더 크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수요들은 한정적이긴 하지만 대체제로서 분명히 그런 입지 좋은 곳에 특히 구축밭의 신축 오피스텔은 당분간 계속 인기를 끌 것 같은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P를 월세 풀로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임대차상법이 앞으로 3+3으로 만약 바뀐다? 아주 그냥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잘 판단하셔서 제가 보기엔 OP 투자를 한다고 해도 입주장까지 가져간다면 전세를 풀핏 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최소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중에 다음 투자자한테 넘기기에도 쉽지 않을까. 그게 뭐 월세 세팅을 해서 기본적으로 월세 수익을 올리는 OP 투자를 하시는 거는 나중에 털고 나오시는 게 아파트만큼이나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람 색상님이 왜 이렇게 세차를 열심히 하나 밤낮으로 팔이 떨어져라. 근데 이게 사실은 하락장을 대비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동산 투자의 그쵸, 큰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 사이클의 하나의 일부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쵸.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 시국에 스터디 카페를 만드셨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세요? 저는 돈을 버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일단 트렌드를 먼저 봅니다. 그 트렌드라는 거는 투자 수요들이 요즘 어디 눈여겨보고 있지? 이걸 먼저 봐요. 그 눈여겨보는 지역이 인천이야. 인천이라고 하면은 인천 중에서 그러면 안 올랐는데 이게 트렌드가 들어오면서 오르고 그 다음에 또 혹시 트렌드가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그 투자 수요가 빠지더라도 실수요가 받쳐줄 만한 아파트가 뭐가 있지? 이걸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스터디 카페가 코로나 수혜 업종이에요. 제가 블로그에서도 계속 코로나로 돈을 잃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다들 망하는 것 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데들도 많다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썼었어요. 항상 저는 항상 모든 시장은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잃는 경우는 전쟁 때도 심지어 군수업자들은 돈을 벌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돈을 버는 애들은 항상 있어요. 어디서든. 그게 어떤 업종인가의 차이지. 근데 그 업종이 스터디 카페가 수요 업종이에요. 수요 업종인데 그러면 이게 트렌드죠. 트렌드가 흐르고 있죠. 트렌드가 흐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트렌드가 빠졌을 때 얘가 무너질 업종인가? 라고 봤을 때 공부 업종이잖아요. 공부 업종은 트렌드가 빠져도 무너지지 않죠. 지금 물 들어오고 있고 걔가 빠져도 지탱될 수 있는 그 사업이니까 요거 괜찮겠다. 게다가 무인이야. 노동력도 많이 안 들어가. 그러면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입지를 찾아서 시작을 했죠. 그럼 그 카페가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로 좀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네, 그런 부분도 네. 없지 않아 영향이 있었고 원래는 그리고 학교를 안 나가니까. 학교도 안 나가고 우선 공부할 곳이 부족해지죠. 왜냐면 도서관,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시설을 폐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터디 카페도 상반기까지는 문을 닫질 않았고 서울 수도권이 이제 점점 심해지고 경기도권 이렇게 심해지면서 정부에서 2.5단계란 걸 이상하게 만들면서 스터디 카페도 지금은 9시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문을 닫으래요. 그게 제일 피크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한 지 이제 딱 한 달째 되는 시점 3주쯤에 그걸 해서 이제 판촉 행사를 했기 때문에 만석이 되기 일보 직전에서 거의 90% 찬 상황에서 그게 터지면서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든 투자에서는 뭐 당연히 이런 상가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 기타 업종들도 분명히 어려운 장에서도 기회를 잘 찾으면 뭐 스터디 카페가 아니어도 충분히 투자할 때는 많이 있다.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두 분은 저희가 지금 뭐 캠핑카하고 세차 한다고 그러고 뭐 스터디 카페 한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 잘 모르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 맞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네네. 저희 투자자 맞고요. 적폐 세력 뭐 대장입니다. 저는 대장은 아니고 부대장쯤 되고 바생님은 뭐 나도 부대장 해줘요. 나 대장이 싫어. 적폐 대장이라 아까 보셨죠? 바생님만 말만 하면 끊겨요. 지금도 제가 말할 때는 안 끊기는 것 같은데 바생님이 말하니까 뭐 천안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포기하고 나갔다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투자의 종목을 바생님을 제가 좋아하는 거는 부동산 투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렇죠.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걸 찾아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저도 스터디 카페가 괜찮아 보여서 이제 저는 창업 박람회를 갔었고요, 코엑스에. 근데 우연하게 제가 갔다 온지 어떻게 몰랐는데,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상가를 보러 가죠. 그래서 바생님이 뭐 상가에 뭘 하려나 보다. 이 정도만 알고 갔다가 당구장을 데려가서 당구장 펴봤는 데를 하려다가 결국은 바생님도 저를 인정하는 거는 제가 부동산 섭외를 정말 잘 하거든요. 근데 그 섭외의 제일 목적은 저희 투자 목적이나 목적 금액이나 그거의 크기를 정확하게 당연히 얘기를 해주면 그걸 찾아주는데 저희가 처음 바생님이 하려고 했던 동네가 아닌 옆 동네를 우연하게 코로나 때문에 주인이 공실로 뭐 당연히 권리금도 전혀 없는 한 4, 5개월 이상 공실이었던 곳에 시세보다 한 20% 이상 월세도 싸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를 아시는 분들은 미쳤냐 이게 월세가 말이 되냐 서울에 20평짜리도 이거보다 월세 비싸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공간 임대업인 스터디 카페는 망하지 않으려면 월세를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월세가 당연히 수익보다 훨씬 적게 되면 순수익은 늘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으시면 다른 투자를 하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상권 분석은 뭐 바생님이 워낙 뭐 저랑 많이 돌아다녀서 제일 좋은 곳에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원망스럽긴 하지만 시간이 걸릴 뿐 빨리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누가 봐도 지금은 망설여지긴 시기인데 뭐 초보 투자자분들이 지금 없잖아요. 다 적폐 세력이라. 네. 근데 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 나신 거 저도 알고 저도 안달이 났습니다. 근데 조금은 한 템포 쉬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냥 맛집 찾아다닌다 생각하고 임장은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물건들이 또 앞에 생기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맨날 돈 없다고 하시면서 연끌 하시잖아요. 뭐 사돈에서 8천 뭐 돈 빌리고 정 안 되면
공투하시잖아요.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굳이 걱정을 저는 별로 안 하고 여기 너무 공격적으로 권하시는 거 아닙니까? 580명 분들은 뭐 아까 뭐 2주택, 3주택, 5주택, 6주택 뭐 빌딩 두 채인 분도 계셨는데 분명히 그런 분들은 이걸 들으면 저 인간들 뭐 다 아는 소리 하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리마인드 하실 시간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번 좀 차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제가 아는 뭐 다른 고수분들도 내년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때까지 경험하지 않는 장이기 때문에 섣불리 뭐 덥석 여러 개를 살 수 있는 장은 아니다. 그런 것들이 공통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은 의견을 드리되 다만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장들도 뭐 입주 물량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임대차 3법이나 기타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매매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스터디 카페 정리하고 네네. 가겠습니다. 네. 그 스터디 카페는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하실 분들은 저희가 잘 되면 나중에 추후에 모집을 하겠습니다. 아, 가맹점 모집도 네, 가맹점 준비하고 모집도 계세요?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래서 막 정말 새 차를 막 팔이 떨어져라 막 하고 뭐 이렇게 사고도 많이 있었잖아요. 막 그 차 창문 문제가 날아가고 뭐 별일 창문 다 날아가고 있었죠. 막 그랬던 에피소드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정말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다들 돈이 많으셔. 이렇게 했대 몇 개 했는데 또 어디서 돈을 갖다가 뭘 또 했다 그러고 뭘 했다 그러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어디서 다- 그렇게 돈이 나오는 거야? 다 다들? 구라쟁이들이라니까요, 투자자들은. 맨날 돈 없대. 그래 놓고 뭐 한두 달 뒤에 은근슬쩍 밥 먹으면서 아니, 돈은 없는데 어떻게 또 영끌 했어. 뭐, 영끌을 어디서 도대체 뭐 땅 파면 금고에 뭐 이렇게 금은보화를 숨겨놨는지. 뭐 저도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참 부지런하고 정말 안 쓰면서 아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저도 열심히 하시는 투자자분들 응원하고 적폐지만 네. 적폐들끼리 잘 뭉쳐서 적폐가 좋은 일 하는 세상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